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며칠 있으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유지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떠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무조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속으로 어떠한 계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이 얼마만큼 위험한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입니다. 5월 23일 최신 뉴스인데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되었다. 다음은 언제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해달라. 실시를 해야 된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준금리가 발표를 하는지 미국과 한국의 일정을 좀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먼저 한국은 5월 29일 목요일 날 기준금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겠죠. 그러면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어쩌면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언제 발표를 하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6월 19일 날 이때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한국이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발표를 한다. 정상적인 스텝이라면 미국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한국은행이 움직여야 되니까 6월 19일 날 미국이 기준금리 발표가 이제 있고 나서 이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7월 10일 날 움직이는 게 맞는데요. 현재의 움직임은요, 반대예요. 한국이 먼저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하나 마치 도박의 패를 쪼이듯이 지켜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한국의 기준금리 현재 2.75%입니다. 많이 내렸어요. 쭉 밑으로 내렸고 미국의 기준금리 놀라지 마십시오. 4.5%입니다. 한국보다 1.75%나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보시면 11월 작년 11월 달에 4%대로 내려와서 12월 달에 4.5로 조금 하향을 한 다음에 줄곧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진 건데 어찌됐건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고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똥배짱을 보여주는 게 한국은행이에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똥배짱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또다시 미국보다 선제해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이러한 기대 심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한국 경제 결국 역성장을 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역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KDI에서 내놓은 결과치가 충격과 공포를 주었죠. 국책 연구기관 KDI 올 성장률 0%대로 낮췄다. 0.8% 경제 전망 예상치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를 넘어서서 경기 침몰을 하게 생겼는데 이러한 것들을 완화하고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금리 인하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고민거리, 걱정거리, 이건 정말 미치겠는데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역시 부동산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부동산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또 전국서 터져 나오는 세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매매가,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품이 낄 대로 껴서 터져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이러한 타이밍에 경기 침체까지 온 타이밍에 부동산은 계속 상승을 못해서 환장이 난 이러한 미친 상황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만 올랐냐? 아니요. 분양가도 미친 듯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변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올랐고요.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아파트를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땅값도 너무 비싸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진짜 뺨을 때리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비싸. 아파트 가격은 이유 없이 계속 올라. 경기는 침체야. 이런 상황 속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에 실시가 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 오픈런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9시도 안 됐는데 모두 소진돼 버렸다. 무엇이 소진됐냐? 난이도 극악. 은행 대출 오픈런이 발생을 했다. 7월이 되면 쉽게 말하면요.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부담이 심해집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 실제 현금의 비중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빚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런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경기 침체, 경기 침몰인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도한 유동성이 그동안 엄청나게 풀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돈들이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쏠렸었어요. 유동성이 풀렸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같이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부랴부랴 금리 인상을 했죠. 물론 전 세계적인 그러한 추세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유동성을 많이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동산에 낀 거품은 회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진짜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요. 부동산의 거품 지금 회수가 됐습니까? 전혀 회수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낀 돈은 그대로 있는데 나머지 돈들을 회수를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 바로 발생을 해버리죠. 가장 큰 거품을 걷어내지 못했으니까 높은 환율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너무 안 좋아요. 여전히 환율은 계속 높고요. 미국보다 금리도 낮아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미 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보다 또 한 발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요. 미친 짓 같잖아요.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또 그게 아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하지만 반대로 부동산 투기, 환율을 생각하면 금리를 동결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요. 경기 침체? 글쎄 나는 못 느끼겠는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 거 영상 답글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서 명품 소비, 해외여행, 고가 차량 구매, 영끌 주담대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기 위한 이러한 문화적 행태가 너무 심각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답글이 달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러한 명품 소비, 해외여행 이런 것들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알아서 하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냐. 나 할만하다. 내 돈으로 알아서 할만해. 그런 거 못하니까 너는 그런 거 못하니까 당신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괜히 까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하고 다시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서 국가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너같이 돈 없어서 투자할 돈도 없고 아파트를 살 돈도 없고 명품을 살 돈도 없고 해외여행을 갈 돈도 없고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돈도 없는 너 같은 자식들이 비관론을 펼치면서 공포감만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답글이 달리더라고요. 이러한 답글 그리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부터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만큼 위험한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실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달 돈을 벌어서요. 세금이나 가정에 들어가는 고정비 이런 것들 낼 거 다 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내 돈입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은 일본이 150%, 미국이 138%, 포르투갈이 140%인데 2023년도 기준 한국이 205%입니다. 현재는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미국보다 포르투갈보다 훨씬 더 실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요. 버는 돈은 적은데 빚이 많다는 소리예요. 문제 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야.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임대료 대비 집값 비율. 이 지수가 20이 넘어가면 굉장히 부동산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지수거든요. 대한민국은요, 30을 넘어갔습니다. 이미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는 20이라는 포인트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30이라는 포인트를 찍었다.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껴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오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두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요. GDP 대비 주가 시가총액. 이게 뭐냐면요. 2023년도 지표를 보면은 한국 주택의 모든 가격의 총액을 보게 되면은 대략 6,900조 원이 조금 못 됩니다. 한국 GDP는 2,4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GDP 대비 주가 시가총액 비율 이거를 나눠보면은 284%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미국이 173%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GDP가 아득히 높은 건 아시죠? 그럼에도 173%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1.6배예요. 1.6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피케티 지수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피케티 지수는요, 국가의 총 자산, 자본을 연간 국민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국민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케티 지수가 낮아지겠죠. 일본이 과거에 버블 경제 붕괴할 때 피케티 지수가 6.98, 7에 가까웠습니다. 이탈리아 피그스 사태 때 이때 이탈리아가 붕괴됐을 때 지수도 7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 때 6에 가까웠습니다. 피케티 지수는요, 7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7을 넘어가면 어김없이 그 국가는 부도나 부도에 상응하는 사태를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피케티 지수인데 대한민국 현재 피케티 지수는 11입니다. 11. 미치고 환장하죠.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을 아주 특이하게 바라볼 정도의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집값을 오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명품 소비, 고가의 차, 해외여행 이런 거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정상이냐고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말해야 되지 나는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금리 인하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아직 나는 경기 침체 체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아직 못 느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동원에서요 400억 달러 이상 환율 방어에 사용을 했고요. 남은 돈이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살리겠다고 2조 원 이상 국민연금에서 지금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세금으로 지방 미분양 살린다고 지분형 주담대 실시할 예정이죠. 이 외에도 세금과 국민연금으로 주가시장 떠받치고요. 악성부채 못 터지게 틀어막고 있고요. 전부 다 여러분의 돈으로 국민연금과 세금 누구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돈으로 틀어막고 있으니까 아직 나는 실감이 안 난다. 체감이 안 된다. 경기 침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러한 워딩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이러한 위험한 생각,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한국은행은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유지할 것인가? 올릴 것인가?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데 조금은 일조를 하겠지만 사실상 큰 효과 없이 고통만 크긴 크겠죠.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제 지표 자체가 조금은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도 조금은 오를 거고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터져 나올 리스크와 그동안 터져 있었던 문제 해결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머릿속에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확률은 저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포인트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무엇을 선택을 하든 그거에 따른 한국은행이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들어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위험성과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곧 있으면 다가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답글로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